안녕하세요. 오늘은 별 부분, 그러니까 전체 부분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호 개정 교육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전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중학교 선생님들이 치는 그 임용고사에서 나오는 그런 전공적인 지식들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학에서도 미리 우리가 제일 첫 3월 달에 다뤘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여러분들이 기억이 당연히 안 날 거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면서 이제 지구과학 1의 스펙트럼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자, 일단은 스펙트럼은 빛을 통해서 관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빛에 대한 얘기가 필요합니다. 이때 빛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라이트라고 얘기도 하고요. 넓은 의미에서는 빛을 입자와 파동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전자기파로 다시 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파 하면은 그게 뭐죠? 라고 하면 먹는 건가요? 하면 안 되고요. 빛이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이때 여기 주로 쓰는 단위는요. 나노미터 단위인데요. 이 나노미터는 10의 9 마이너스 9제곱미터를 뜻합니다. 요거까지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빛을요.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으로 한정을 지을 수도 있지만 전자기파,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의 빛은요. 모든 파장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시광선은 영어로 visible light죠. 보이는 빛이에요. 말 그대로 보이는 빛인데요. 자, 이 가시광선은 어떻게 나눌 수가 있죠? 가시광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빨주노초 파남보, 그죠? 빨강, 그 다음에 무지개, 보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빨강은요, 영어로 레드죠? 그 다음에 보라는요, 영어로 퍼플? 아니고 여기서는 바이올렛을 씁니다. 제가 이 영어를 왜 적는지 한번 보세요. 자, 보라랑 빨강의, 보라색과 빨강색의 가장 큰 차이는요, 파장의 관점. 그러니까, 기울었으면 람다의 관점에서 보면요. 빨강 쪽으로 갈수록 파장은 길어집니다. 그 다음에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은 짧아집니다. 자, 처음에는 이 빛이 가시광선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가시광선보다 조금 더 센 울트라 바이올렛이란 게 발견이 됩니다. 이게 뭘까요? 네, 자외선입니다. 자외선. 자외선이 발견이 돼요. 그 다음에요. 자외선, 그 다음에 X선, 미지의 X선이 발견이 되고요. 이 X선보다 더 파장이 짧은 감마선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빨강 쪽으로 보시면요. 빨강보다 더 긴, 인프라레드라고 하는 적외선이 발견이 되고요. 적외선보다 훨씬 더 파장이 긴 마이크로파. 우리 전자레인지 있죠? 마이크로파, 그 다음에 훨씬 더 긴 전파가 발견이 되게 됩니다. 감마선부터 이 전파까지를 모두 합쳐서 빛, 넓은 의미에서의 전자기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파장을 조금 봐주시면요. 파장은 식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식으로는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자, 람다, 그러니까 파장하고 진동수를 곱하면 그 파장의 속도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동수. 진동수는 1초 동안에 얼마나 진동을 하느냐죠. 그래서 보면은 보라색, 그러니까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안녕 이러고 가고요. 빨강 쪽으로 갈수록 안녕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진동수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짧을수록 진동수가 큽니다. 진동수 같은 경우에는 단위로 헤르츠를 쓰죠. 요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배우셨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파장은요, 공기 중에서는 이렇게 나타내지는데요. 매질이 없는 진공에서는요,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이 속도가 광속도가 되게 됩니다. 광속도는 C로 표현하고요. 광속은 절대적인 값입니다. 3 곱하기 10의 8제곱미터/s. 이렇게 되는데, 자, 시속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터가 1000m에 1km니까요. 3 곱하기 10의 5km/s 라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이제 파장의 관점에서 우리가 봤는데요. 이 빛은요. 전자기파기 때문에 파장의 관점도 있지만 에너지의 관점에서도 한번 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 자, X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엑스레이 찍을 때 사용하는 게 X선이고요. 적외선
언제 쓰냐면은 우리 리모컨 있죠? 리모컨 앞에 여러분들 TV 켤 때 반짝반짝 불 들어오는 게 적외선입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을 하면서 적외선을 쏴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리모컨을 들고 적이라고 하죠. 네, 미지의 적한테 이걸 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타격이 있을까요? 리모컨을 들고 쏜다고 해서 네, 타격이 없습니다. 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안 되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엑스레이 선을 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치겠죠? 네, 이쪽으로 감마선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크게 됩니다. 자, 파장은 전파 쪽으로 갈수록 길어지지만요, 에너지는 작아지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스펙트럼이 뭔지를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스펙트럼이란 뭘까요?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자, 모든 책에서 나와 있겠지만요, 분광기라는 걸 얘기를 해요. 분광기는 영어로는 프리즘입니다. 오히려 분광기라고 하면 못 알아듣지만 프리즘이라고 하면 삼각형 하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자, 먼저 빛을 쏴주면요, 이 삼각형에다가 통과를 시키면, 프리즘에다 통과를 시키면 예쁘게 이렇게 분리가 되죠. 무지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스펙트럼은요, 좀 분리를 합시다. 자, 스펙트럼은요, 원소마다 달라요. 스펙트럼이 원소마다 다르고요. 네, 이때 원소마다 다른 이 스펙트럼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일단 적어 두시고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원소마다 다른 이 원소가 나타내는 특정한 스펙트럼을 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선 스펙트럼은 원소마다 선의 위치도 다르고요, 굵기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개수도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펙트럼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세 가지로 한번 나눠 봅시다. 자, 세 가지로 한번 나눠 볼게요. 자, 제일 먼저 나눌 수 있는 게 연속 스펙트럼이죠. 그 다음에 흡수 스펙트럼이고요. 그 다음에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이때 흡수 스펙트럼하고 방출 스펙트럼은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때 연속, 그 다음에 흡수, 방출 이 세 가지로 나누는 거는요, 키르히호프라는 사람이 경험적인 법칙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크게 뭐라고 하냐면 키르히호프의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키르히호프의 법칙이 결국에는 연속, 흡수, 방출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하나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키르히호프의 첫 번째 법칙은요, 고체,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극도로 압축된 기체가, 그러니까 고체, 액체, 그 다음에 압축된 기체가 극도로 압축되어야 됩니다. 이 기체가요, 뜨겁고, 그 다음에 불투명할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불투명하다는 거는 굉장히 대기가 두껍다라는 건데요. 뜨겁고 불투명할 경우에 얘는 무엇을 하냐면 연속 스펙트럼을 방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나오는 이 연속 스펙트럼이 결국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플랑크 곡선을 만든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뜨겁고 불투명한 어떤 고체, 액체, 기체 같은 경우에는요, 예시로 광원, 우리가 얘기하는 백열등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별에서는, 천체에서는 별이 있겠죠. 흑체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법칙이고요. 그 첫 번째 법칙이 연속 스펙트럼의 어떤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요, 일단 기체인데요. 얘는요, 기체인데 아까 전에는 뜨겁고 불투명한 기체였지만 두 번째 법칙에서는 뜨겁고 투명한 기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떤 밀도가 낮은 기체를 얘기를 합니다. 이때 뜨겁고 투명한 핫가스, 그러니까 뜨거운 기체 같은 경우에는요, 방출선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방출선을 만들어내는 게 방출 스펙트럼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뭐냐면 우리 1번과 관련이 된 거예요. 연속 스펙트럼이요. 그러니까 연속 스펙트럼을 만들어내는 빛이 어떤 가스를 통과를 합니다. 이때 가스는요, 저온의 가스여야 돼요.
저온의 가스를 이 빛이 통과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네, 흡수선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요. 자, 이렇게 광원이 있어요. 광원이 태양은 아니고요. 광원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여기 앞에 아주 시원한 저온의 쿨가스가 있으면은 자, 요 빛이 통과를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흡수 스펙트럼이 만들어지고요. 그런데 쿨가스 없이 바로 광원이 내 관측자한테 이렇게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네, 어떻게 보인다고요? 네, 연속으로 보이게 되고요. 이 광원과 관계없이 그냥 스스로 뜨거운 투명한 기체가 관측자한테 보이게 되면 네, 어떻게 된다고요? 네, 방출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흡수선과 방출선 한번 볼게요. 흡수선과 방출선 같은 경우에는 얘도 원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아까 원소에 따라 달라지는 게 뭐였죠? 네, 원소에 따라서 선 위치랑 굵기 개수가 달라진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이 스펙트럼이 만들어지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더 심화를 하셔야 됩니다. 심화라기보다는 복습인데요. 자, 어떻게 복습을 하시냐면요. 자, 에너지 준위와 관련이 됩니다. 이거는 통합과학에서도 한번 다뤘었고요. 1단원에서 다뤘었고, 그 다음에 화학 1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에너지 준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림을 조금 몇 개를 가져올 텐데요. 다음 영상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